.NET 개발 환경이 완료가 된 상태에서 ASP.NET Core의 여러가지 기본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디벨롭먼트로 시작.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검색에서 ASP.NET Core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Core 관련된 템플릿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ASP.NET Core 웹 앱입니다. 얘는 MVC가 아니에요. 주의해 주실 게 여기가 MVC고요. 일단은 레이저 페이지라고 불리는, 여기 설명해 보면 레이저 페이지스로 불리는 ASP.NET Core 웹 앱이 일단은 첫 번째 기준입니다. 물론 MVC 모델 뷰 컨트롤러 기반으로 기준을 삼아도 됩니다. C# 기반의 ASP.NET Core 웹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페이지스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넥스트.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추가적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줄까요? 레이저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고 이곳에다가 포탈 사이트 등등을 의미하는 포탈스란 이름으로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NET 6 이상 버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인증은 일단은 기본 템플릿에서 제공해 주는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은 붙여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계정, 개별 사용자 계정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 솔루션 탐색기를 열어놓고요. 처음에 누get 패키지 설치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일단은 전체를 컨트롤 시프트 B로 기본 템플릿을 빌드 한번 시켜보고, 빌드가 성공이 되면 프로젝트를 시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그러면 SSL, 예, 인증서, 테스트용 인증서 설치할 거냐? 예. 그러면 ASP.NET Core는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환경에서 HTTPS로 로컬에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로컬 호스트 몇 번 포트, 동적으로 포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포트에 이렇게 하나의 샘플 웹 앱이 홈페이지, 프라이버시 페이지, 그리고 회원 가입, 회원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링크까지 이렇게 기본 템플릿, 부트스트랩을 사용한 최소한의 템플릿으로 이렇게 하나의 웹 앱이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솔루션에다가 여러 개 붙여도 되는데요. 포탈스 이름으로 MVC 기능도 여기다가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항목 미리 보기, 체크 해제. 자, 그러면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다시 ASP.NET Core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MVC를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Core 웹앱 중에서 모델 뷰 컨트롤러를 사용하는 ASP.NET Core MVC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Core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MVC가 기본 템플릿이었습니다. 넥스트. 레이저 폴더 말고 MVC 폴더에다가 동일한 이름으로 포탈스 이름으로 ASP.NET Core MVC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NET 6 이상 개별 계정 생성. 누게 패키지 복원된 다음에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로 시작. 그런데 MVC는 헤더 부분이 꽉 찬 형태대로 표시가 되네요. 현재 프로젝트 템플릿은 좀 전에 레이저 페이지스로 만든 것처럼 포탈스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내부적으로는 MVC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다 통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 API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다시 ASP.NET Core까지 검색하고 ASP.NET Core 웹 API를 C# 기반의 ASP.NET Core 웹 API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상으로 얘와 얘는 동일합니다. 여기다가 웹 API 만들어 주어도 되고요. 여기다가 만들어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프로젝트 템플릿을 기본 처음 시작 템플릿은 조금 나누어 놨기 때문에 한 번씩 사용해 보고 얘네들 기능을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다 모아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ASP.NET Core 웹 API 프로젝트 템플릿을 선택하고 다음 위치는 레스트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프로젝트 이름은 포탈스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NET 6 미니멀 API를 사용하지 않고 컨트롤러 기반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값. 웹 API는 따로 인증 타입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그러면 비교적 간단한 모양으로 웨더 포캐스트 컨트롤러 하나만 만들어지는 하나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웹 API 전용 웹 애플리케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디버그에 컨트롤 F5 실행. 실행하니까 얘는 따로 디폴트 페이지가 실행되지 않고 웹 API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경로가 노출이 됩니다. 웨더 포캐스트에 get tried out 실행시켜 보면 웹 API를 사용해서 JSON 데이터를 반환시켜주는 RESTful 서비스 웹 API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P.NET Core 레이저 페이지스 MVC 웹 API 관련된 프로젝트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을 기본 값으로 프로젝트를 실행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블레이저 서버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검색에서 블레이저 서버 앱
C# 기반의 블레이저 서버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시그널 R 기술도 사용이 되고요. ASP.NET Core 기술이 사용되면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리액트, 앵귤러, Vue.js와 같은 SPA,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형태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럴 때는 블레이저 서버 앱이 도움이 됩니다. 블레이저 서버 앱을 선택해 놓고 다음 위치는 블레이저 폴더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은 포탈스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NET6, 인증, 개별 계정 사용, 그리고 생성. 그러면 역시 똑같은 이름으로 제가 프로젝트를 만드는 이유는 네임스페이스가 충돌되지 않고 하나의 이름, 포탈스란 이름으로 레이저 페이지스, MVC, 웹 API, 블레이저 서버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모아놓고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해 놓고 실행시켜보면 대시보드 형태의 페이지가 실행이 되고요. 홈페이지, 카운터 페이지처럼 이렇게 페이지 세로 고침 없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패치 데이터는 내부적으로 웹 API를 사용해서 랜덤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날씨 정보를 랜덤하게 가져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거는 ASP.NET Core와 블레이저 서버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ASP.NET Core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했을 때 제일 먼저 ASP.NET Core 웹앱을 포탈스 이름으로 만들어 봤고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MVC를 나타내는 ASP.NET Core 웹앱의 모델 뷰 컨트롤러, 이 템플릿을 사용해서 역시 기본 템플릿으로 프로젝트 만들고 실행. 그리고 RESTful 서비스라고 불리는 ASP.NET Core 웹 API 프로젝트 만들고 실행. 마지막으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스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는 블레이저 서버 앱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을 시켜보았습니다. 일단은 강의 레벨에서는 블레이저 서버 앱은 대시보드 형태이기 때문에 관리자 모드, 대시보드, 그리고 얘네들은 사용자 모드, 그리고 얘는 웹 API 등등등으로 이렇게 사용자 모드 또는 API 또는 관리자 모드, 대시보드, 사용자 모드와 관리자 모드, 랜딩 페이지와 대시보드 페이지를 위한 기본 템플릿을 4개를 따로 동일한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 우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리파지터리 폴더에 가서 보면 이렇게 4개의 폴더에 레스트 폴더에 포탈스 뒤로 가기, 레이저 폴더에 포탈스 뒤로 가기, MVC 폴더에 포탈스 뒤로 가기, 블레이저 폴더에 포탈스 뒤로 가기,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4개의 기본 템플릿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을 시켜 보았습니다. 앞서 ASP.NET Core MVC 프로젝트로 만든 포탈스 프로젝트를
통합된 버전의 포탈스 이름의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로 옮겨갈 건데요. 옮겨가기 전에 레이저 페이지에도 site.css 파일이 있고 site.js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MVC 프로젝트의 site.css 파일을 이름을 site.mvc.css로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site.js 파일을 site.mvc.js 파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nderscore viewstart.cshtml 페이지는 그대로 두고 MVC 할 때 모델스 폴더, 뷰스 폴더, 컨트롤러스 폴더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그대로 레이저 프로젝트,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뷰스에서 쉐어드에서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을 방금 이름 바꾼 거 site.js에서 site.mvc.js로 여기 부분 변경 site.mvc.css를 이렇게 MVC로 변경, 이 두 줄은 레이아웃에서 두 줄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월드와이드웹 루트 폴더 안에 있는 CSS, JS 그대로 레이저 페이지스로 복사, 그 다음에 MVC 폴더 그대로 레이저 페이지스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강좌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텐데요. 일단은 MVC용 프로젝트에서는 이 절차를 사용해서 MVC 폴더 그대로 복사, 그 다음에 MVC 전미사를 붙인 CSS와 JS 파일 복사, 그리고 program.cs 파일에서 add controllers with views 서비스 추가를 위한 확장 메서드 호출 map controller route 확장 메서드 호출, 이렇게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폴더, MVC 폴더, 레스트 폴더, 블레이저 폴더 안에 있는 포탈스 프로젝트를 한번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복사를 해서 새로 만들기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새로 만들기 폴더 포탈스 이름으로 폴더를 만들고 새로 만들기 폴더 소스 폴더에다가 기본 값으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시작으로 나머지 3개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포탈 이름으로 한 번 더 만들고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AS.NET Core 웹 앱, 즉 레이저 페이지스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얘로 시작해도 되고 얘로 시작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 강의 기준으로는 ASP.NET Core 웹 앱, 즉 레이저 페이지를 기본으로 처음에 학습할 때는 이거를 기본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찾아보기 C 드라이브 루트에 있는 포탈스 폴더에 소스 폴더에 여기 루트에다가 폴더를 선택하고 다시 한번 포탈스 이름으로 다시 한번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를 .NET 6 이상 개별 계정 create. 자, 그리고 디버그에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 컨트롤 F5번. 그러면 로컬 호스트 몇 번 포트에 디폴트 템플릿으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에다가 예를 들어서 슬래시 홈 하게 되면 MVC의 컨트롤러가 MVC가 실행되도록, 슬래시 대시보드를 요청하게 되면 블레이저가 실행되도록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은 레이저 페이지스에 있는 기본 기능들을 포탈스 프로젝트에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방법이 많이 있는데요. 자, 화면을 넓게 쓰면 좋은데 제 강의 환경은 기본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작은 화면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포탈스 프로젝트에다가 하나씩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 만들었죠? 얘가 기준이고 레이저는 이미 여기에 포함. 그러면 이번엔 MVC를 포함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프로젝트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스 경로에서 하나씩 가져가는데요. 일단은 이걸 보고 가져가도 되는데 다시 폴더에 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MVC 프로젝트에 우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에서 여기에서 MVC 관련된 기능은 컨트롤러, 모델스, 뷰스 폴더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3개 폴더를 우클릭해서 카피를 해서 어디? 레이저 페이지스에, 레이저 페이지스에는 모델스 폴더, 뷰 폴더, 컨트롤러 폴더가 없잖아요.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몇 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최종 완성된 제 강의 소스인 포탈스를 그대로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직은 어떤 폴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니까 어색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여러분들 연습하다가 한두 번 정도는 더 연습을 해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가 강의에서는 여러 번 진행하긴 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기본은 레이저 페이지스로 만들고 MVC 관련된 3개 폴더를 그대로 넣어 놓았습니다. MVC 프로젝트, 레이저 페이지스에 없는 MVC 프로젝트의 기능은 프로젝트 루트에 있는 program.cs 파일에 있는 요거 add controllers with views 서비스 등록해주는 코드가 없기 때문에 얘를 레이저 페이지스에다가 요 한 줄을 등록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MVC의 라우팅 설정 관련된 거 맵 레이저 페이지스 위에다가 맵 컨트롤러 라우트를 추가를 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추가. 이렇게 한 다음에 포탈스를 실행시켜 보면 기본은 레이저 페이지스, 즉 어디에 있는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 페이지가 실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슬래시 홈
/home 또는 /home /index를 요청해 주면 얘는 어디에 있는 뷰스 폴더의 홈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 페이지가 실행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프로젝트에 레이저 페이지스를 기반으로 MVC 프로젝트까지 다 포함이 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MVC 프로젝트 닫기. 포탈에다가 레이저와 MVC를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REST 폴더 안에 있는 웹 API 프로젝트 템플릿을 포함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열기. 웹 API 프로젝트는 따로 뷰 페이지가 있지 않습니다. 컨트롤러에 웨더 포캐스트 컨트롤러가 있는데요. 그리고 웨더 포캐스트 모델 클래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포탈스 폴더에 포탈스 프로젝트에 모두 축소 컨트롤러에 홈 컨트롤러 MVC에서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홈 컨트롤러 하나만 있는데요. 웹 API 프로젝트에 있는 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얘와 얘.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우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에서 컨트롤러 폴더와 웨더 포켓 그대로 카피를 합니다. 그거를 어디에다가 통합 프로젝트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 그러면 얘와 얘가 들어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리빌드 솔루션. 당연히 기본 템플릿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빌드에는 문제가 없겠죠. 그런 다음에 웹 API 프로젝트 템플릿에는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에디트 프로젝트 파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washbuckle.asp.NET 코어가 하나가 누계 패키지로 참조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얘를 컨트롤 C 그리고 레이저 페이지스와 MVC 프로젝트가 포함된 포탈에 와서 우클릭해서 에디트 프로젝트 파일 여기에 보니까 뭐 관련된 스와시버클 관련된 패키지 참조가 없네요. 그러면 일단은 붙여넣기 하고 스와시버클 ASP.NET 코어를 패키지 레퍼런스를 추가해주고 아이템 그룹은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줄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다시 웹 API 프로젝트에서 이거 한 줄 추가 그 다음에 program.cs 파일에 가서 MVC와 레이저 페이지에 없는 기능인 add endpoint API explorer 확장 메서드와 add swagger chain 확장 메서드를 서비스에 등록해주는 이 두 가지 코드를 카피를 해서 통합 프로젝트의 program.cs 파일에 와서 add controllers with views 밑에쯤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줄 추가 저장 그리고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use swagger UI를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디벨롭먼트 환경에서 두 줄 추가 나머지는 동일 그러면 되었습니다. 웹 API 컨트롤러는
실행시켰을 때 /스웨거 /인덱스 경로를 요청해 주게 되면 관련된 웹 API를 실행시켜 볼 수 있는 관리 페이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통합 프로젝트에 와서 실행한 다음에 /스웨거 /인덱스 경로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러니까 통합 프로젝트에도 웹 API를 테스트해 줄 수 있는 스웨거 UI가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웹 API에 대한 전체 경로를 보여주는 UI는 개발 환경에서만 보여주게 해 놓으면 됩니다. 기본값이겠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통합 프로젝트의 레이저 페이지스, MVC, 웹 API까지 3개의 프로젝트가 하나의 프로젝트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웹 API 프로젝트 닫기. 마지막으로 블레이저 프로젝트 열기. 블레이저 프로젝트에도 CSS 파일을 site.css 대신에 F2번 이름 바꾸기 해서 site.blazor.css를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 CSS 폴더에 부트스트랩과 오픈 아이코닉이 있기 때문에 CSS 폴더를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 조금 에어리어스 폴더가 조금 충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잠깐 고민. 페이지스 폴더, 쉐어드 폴더, 그리고 임포트, 그리고 프로그램.cs 파일은 잠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월드와이드웹 루트부터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에서 CSS 폴더를 그대로 카피해서 통합 프로젝트의 월드와이드웹 루트 폴더에 CSS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예. 그러면 site.blazor.cs 파일이 가져와지고 부트스트랩 폴더와 오픈 아이코닉 폴더까지 복사를 해왔습니다. 다시 블레이저 프로젝트에 정적인 문서들은 그대로 두고요. 정적 파일인 CSS들은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cs 파일에서 add server side blazor 그 다음에 얘네들 뭐 관련된 블레이저 관련된 기능들은 더 가져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얘네들이 필요한데요. 에어리어스 폴더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스 폴더에 우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블레이저 서버의 에어리어스 폴더의 아이덴티티 폴더에 가보면 아이덴티티 폴더에 얘 이름이 굉장히 큰 클래스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얘를 카피를 해서 통합 프로젝트에 에어리어스 폴더의 아이덴티티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스 폴더에 뷰 스타트 파일 하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다가 어카운트하고 쉐어드 폴더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페이지스 폴더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카운트 쉐어드 폴더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스 폴더 데이터 폴더에 있는 웨더 포캐스트하고 웨더 포캐스트 서비스 얘네들 두 개도 필요하겠네요. 데이터 폴더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웨더 포캐스트 서비스 카피 통합 프로젝트의 데이터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일단은 똑같은 모양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씩 보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스 폴더 우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페이지스 폴더 CSHTML 페이지 주의 보기에 파일 확장령 표시 CSHTML 중에서 호스트하고 레이아웃은 상관없는데요. host.cshtml 페이지 카운터 에러는 필요 없고 패치 데이터 인덱스 에러는 이미 있습니다. 카피해서 에러 페이지는 있기 때문에 나머지만 카피 앤 페이스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쉐어드 폴더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쉐어드 폴더는 그대로 카피 쉐어드 폴더는 그대로 블레이저 전용으로만 사용이 되었던 폴더네요. 그대로 붙여넣기 그리고 루트의 임포트와 앱 임포트 레이저 앱 레이저 카피 루트에다가 붙여넣기 그리고 쉐어드 폴더에 페이지스 폴더에 언더스코어 호스트 페이지에 레이아웃에 가서 제가 CSS 이름을 site.blazor.css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은 블레이저 프로젝트에서는 없었기 때문에 이것만 site.blazor.cs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탭 닫기 그 다음에 다 가져왔나요? 블레이저 프로젝트의 program.cs 파일에 가서 add server side blazor copy program.cs 파일에 가서 add controllers with views 밑에다가 blazor 그 다음에 authentication state provider control dot 네임스페이스 추가 굉장히 긴 이름의 클래스 파일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저장 그 다음에 맵 블레이저 허브와 맵 콜백 페이지 컨트롤 C
맵 블레이즈 허브와 맵 폴백 투 페이지 추가. 그리고 주의해 주실 게 루트가 두 개가 됩니다. 블레이저의 루트는 여기가 루트인데요. 슬래시 경로를 하게 되면 뭐와 충돌이 난다? 인덱스 페이지와 충돌이 납니다. 즉 레이저 페이지스의 루트 페이지와 블레이저의 루트 페이지가 충돌이 납니다. 라우팅에서 경로에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블레이저의 루트에다가 대시보드 경로를 요청했을 때 블레이저의 메인 페이지가 실행이 되게 해주자라는 거죠. 그리고 블레이저의 index.레이저 페이지에도 루트로 요청하지 않고 대시보드로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슬래시 땅 치면 여기로, 슬래시 대시보드 땅 치면 얘와 얘가 혼합된 인덱스 블레이저 페이지가 실행되게, 슬래시 홈 슬래시 인덱스 땅 치면 MVC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게 했다라는 거죠. 저장. 프로젝트 전체 다시 빌드. 가져오는 과정에서 하나를 놓쳤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실패가 뜨겠네요. 예, 의도한 건 아닌데요. 패치 데이터 레이저 페이지 부분에서 에러가 나네요. 웨더 포캐스트가 여기에도 있고 데이터 폴더 안에도 웨더 포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데이터 폴더에, 하나는 루트에 있기 때문에 얘와 얘는 똑같은 모양이네요. 맞죠? 그럼 루트에 있는 것을 하나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에 있는 거 우클릭해서 삭제, 그리고 다시 빌드를 했을 때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찾지 못해서 페일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부분 더블 클릭해서 웨더 포캐스트 컨트롤 피리어드 데이터 폴더 안에 있는 걸로 한 곳으로 통일, 저장, 최종 다시 빌드. 빌드 성공. 모든 탭 닫기. 컨트롤 F5 실행. 실행하면 얘가 출력이 되는데 레이아웃이 안 먹히고 있네요. 자, 그러면 경로를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명령 프롬프트 열고 기본값 위쪽 방향키 인덱스, 얘가 레이저 페이지스인데 슬래시 홈 MVC 페이지는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슬래시 홈의 슬래시 인덱스도 MVC 동일한 페이지, 대시보드 블레이저 이 링크는 바꿔줘야 되겠네요. 잘 실행이 되고 있고요. 블레이저 서버 페이지도 잘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링크를 홈 대신에 대시보드로 바꿔주고 레이저 페이지, 즉 얘와 얘 타이핑했을 때 레이아웃이 깨지는 것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로 가서 쉐어드 폴더에 가서 내비게이션 메뉴에 가서 홈페이지를 슬래시
땅 쳤을 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대시보드 경로로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인덱스 페이지에서 사용하는 레이아웃을 여기 블레이저의 레이아웃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얘를 넣어놨기 때문에 루트에 넣어놨기 때문에 원래는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는 이건 잠깐 하나만 보고 올게요.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를 잠깐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블레이저 프로젝트는 다 가져왔기 때문에 블레이저 프로젝트 닫기, 그리고 다시 레이저 페이지 전용만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 페이지스는 페이지스 폴더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요. 그때 레이아웃은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 기본입니다. 기본 값으로 같은 경로에 있는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을 읽어온다라는 거죠. 즉 페이지스 폴더 안에 있는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을 읽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기본 값은 어디에 있다?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블레이저에서 동일한 이름의 레이어 파일을 페이지스 폴더 루트에다가 넣어놓고 작업하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상속하는 게 아니라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기능을 상속하다 보니까 레이아웃이 레이저 페이지스에서 레이아웃이 깨져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 닫고 통합 프로젝트 열고 인덱스 페이지에서 레이아웃을 얘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을 같은 경로에 있는 레이아웃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얘는 원래 어디에 있는? 기본 값은 쉐어드 폴더 안에 있는 얘가 기본 값을 읽어옵니다. 그런데 얘와 얘가 지금 충돌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요것만 다른 폴더에 넣어 놓아도 되고요. 아니면 레이아웃 대시 보드로 이름을 바꿔주고 블레이저만 언더스코어 레이아웃 대시보드로 변경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저장하고 다시 실행. 그러면 레이저 페이지스에서는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쉐어드 폴더에 가서 찾고요. 블레이저는 직접 언더스코어 레이아웃 대시보드를 지정해 줬기 때문에 얘를 찾습니다. 위쪽 방향키 레이저 페이지스 실행 엔터. 그러면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메뉴가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F5 새로 고침, 그 다음에 위쪽 방향키 대시보드 경로 요청 엔터. 그러면 대시보드 페이지, 카운터 페이지, 패치 데이터 페이지, 역시 블레이저 페이지 잘 실행. 슬래시 홈 페이지, MVC 페이지 잘 실행. 마지막으로 스웨거 UI 페이지 실행, 역시 잘 실행. 이렇게 해서 레이저 페이지스, MVC, 웹 API, 블레이저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에 포탈스 이름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프로젝트에 AS.NET 코어의 4가지 프로젝트 템플릿을 하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아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배우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번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아니면 각각의 기능들을 다 배우고 나서 프로젝트 형태대로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에다가 레이저 페이지스, MVC, 웹 API, 블레이저 서버를 통합을 시켜보는 현재 제가 강의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 완성된 소스는 제 강의 소스인 제 GitHub에서 포탈스 경로로 들어와 보시면 현재 강의 소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4개의 기본 템플릿을 포함을 시켜보는 작업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시 한번 포탈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드는데요. ASP.NET 코어 전체에서 사용되는 인증 기능인, 기본 제공 인증 기능인 ASP.NET 코어 아이덴티티 관련된 소스만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C# 기반의 ASP.NET 코어 웹 앱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위치는 포탈스 폴더에 소스 폴더에 아이덴티티 폴더 안에다가 포탈스 이름으로 다시 한번 ASP.NET 코어 웹앱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코어 아이덴티티 기술은요, 처음에는 MVC로 만들어졌는데요, 나중에는 레이저 클래스 라이브러리, 즉 레이저 페이지스 기술로 누겟 패키지화 되어서 프로젝트에 포함이 됩니다. 넥스트. .NET 6 개별 계정 create. 다시 한번 기본 인증을 포함한 레이저 페이지스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회원 인증 관련된 회원 가입이라든가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기능들은 위치상으로 에어리어스 폴더에 아이덴티티 폴더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뷰 스타트 페이지밖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 폼이라든가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아이덴티티 관련된 모든 기능은 클래스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습니다. 즉, 누겟 패키지화 되어 있다는 거죠. 패키지 쪽에 microsoft.ASP.NET Core.Identity.UI 관련된 기능들이 다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회원가입 폼이라든가 회원 로그인 폼이라든가 기본 제공해 주는 것을 확장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럴 때 ASP.NET Core Identity에 대한 스캐폴딩 기능을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포탈스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스캐폴드된 항목 새로 만들기 메뉴를 사용해서 New Scaffolded Item 메뉴를 사용해서 ASP.NET Core Identity 관련돼서 Identity 관련해서 ID 관련해서 ASP.NET Core Identity 관련해서 스캐폴딩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 기능에서 우리가 하나만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용자 인증은요,
쉐어드의 로그인 파셜에 잠깐 가보면 기본 사용자는 아이덴티티 유저, 즉 ASP.NET Core 아이덴티티의 핵심 아이디 패스워드를 담고 있는 모델 클래스입니다. 아이덴티티 유저를 우클릭해서 Go to Definition F12로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유저 오브 T 다시 F12번 다시 F12번 그러면 유저네임, 패스워드, 폰 넘버, 이메일 어드레스, 유니크 아이디 등등등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덴티티 유저 모델 클래스는 어드레스라든가 우리가 기타 회원 관리할 때 필요한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정보를 추가를 해주고 싶다면 아이덴티티 유저를 상속하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제공해주는 스캐폴딩 기능에서 아이덴티티 유저 대신에 뭐뭐뭐 유저, 예를 들어서 포탈 유저 또는 ASP.NET Core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쓰는 이름인 애플리케이션 유저 클래스를 만들고 그곳에다가 속성 기반으로 추가적인 데이터를 관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모델스 폴더에다가 만들어 주어도 되고요.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가 들어있는 데이터 폴더에다가 애플리케이션 유저 그리고 역할 관련해서는 애플리케이션 롤 클래스를 추가로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유저 클래스를 만들고 추가적인 속성들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을 바꿔서 에어리어스 폴더의 아이덴티티 폴더 자체가 뭐 관련해서 인증 관련해서 모든 기능을 담고 있는 폴더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클릭해서 추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스 폴더 만들고 여기다가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우클릭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자. 클래스 이름은 애플리케이션 유저 이름으로 클래스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가 새로운 클래스 애플리케이션 롤 그룹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롤 클래스도 여기다가 미리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유저 클래스는 아이덴티티 유저 컨트롤 닷 컨트롤 피리어드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아이덴티티 유저에 있는 것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자 하는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여기서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롤 클래스는 AS.NET Core 아이덴티티 안에 있는 아이덴티티 롤 컨트롤 닷 엔터 얘를 상속해서 기본 기능에다가 추가적으로 디스크립션 등등등의 어떤 추가적인 속성들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이덴티티 유저를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확장해서 추가적인 속성들 관리 아이덴티티 롤을 애플리케이션 롤로 추가해서 확장해서 추가적인 속성들을 관리 이렇게 두 개의 모델 클래스 ASP.NET Core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아이덴티티 유저와 아이덴티티 롤 대신에 우리가
새롭게 만든 애플리케이션 유저와 애플리케이션 롤 두 개의 모델 클래스를 아이덴티티 폴더의 모델스 폴더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 정보로 뭐를 바꾸자? 기존에 만들어진 소스에서, 특히 로그인 파션에서 아이덴티티 유저를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부분 두 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번 정도만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F. 현재 프로젝트에서 아이덴티티 유저 단어가 들어간 것을 모두 검색하자. Find all. 마이그레이션 파일은 상관없고요. 여기와 프로그램.cs 파일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러면 얘네들을 아이덴티티 유저 프로그램.cs 파일에 있는 것을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컨트롤 피리어드 네임스페이스 추가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유저를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카피 앤드 페이스트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저장. 프로젝트 다시 한번 빌드. 일단은 빌드가 성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프로그램.cs 파일에 가서 인증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애플리케이션 유저 add default identity 부분이 이런 모양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모양인데요. 우리는 아이덴티티 유저를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변경을 시켜 놓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역할 기반으로 애플리케이션 롤도 사용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역할 기반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애플리케이션 롤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코드를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폴트 아이덴티티, 즉 기본 인증 모양을 우리가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누게 패키지에서 어떤 모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실제 모양으로 가져오고 싶다. 대신 아이덴티티 유저 대신에 애플리케이션 유저를 사용하는 형태대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에어리어스 폴더 또는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New Scaffolded Item 항목으로 들어가서 아이덴티티에서 아이덴티티 아이디를 스캐폴딩 기능으로 기본 제공해주는 모양들을 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그러면 microsoft.visualstudio.web.codegeneration.design 이름의 누게 패키지가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네요. 현재 제 프로젝트는 깔끔하게 새롭게 설치한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스캐폴딩 기능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었던 프로젝트에다가 스캐폴딩 기능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에러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캐폴딩 기능은 해당 기능만 새롭게 프로젝트 만들어 놓고 따로
스캐폴딩 기능으로 UI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기존 프로젝트에다가 가져다가 복사하는 방법, 현재 제가 보여주고 있는 방법 형태대로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Add Identity 메뉴에서 모든 파일들을 오버라이드 하겠다. 특히 눈에 띄는 게 로그인이라든가 로그아웃, 회원 가입 등등등의 페이지가 눈에 띄네요. 그리고 데이터 컨텍스트 클래스는 우리가 유저 클래스를 변경했죠. 그러면 데이터 컨텍스트 클래스도 변경을 미리 해주고 와야 되겠네요. 다시요. 캔슬하고 취소하고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사용하겠다 했기 때문에 데이터 폴더에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 아이덴티티 DB 컨텍스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잠깐 고민이 되는데 순서가 얘를 먼저 해야 되는지 스캐폴딩 하고 나서 바꿔도 되는지가 약간 고민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식과 같은 코드로 아이덴티티 DB 컨텍스트를 of t 형태대로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유저 컨트롤 피리어드 엔터 애플리케이션 롤 이렇게 아이덴티티 DB 컨텍스트를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개 변수로 ASP.NET Core 아이덴티티의 유니크한 키값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링까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를 변경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캐폴딩 추가 스캐폴드 항목 만들기 아이덴티티 추가 오버라이드 올 파일 데이터 컨텍스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저 클래스는 따로 지정하지 않고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 클래스에서 지정한 애플리케이션 유저 형태대로 스캐폴딩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스캐폴딩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 다행히 스캐폴딩 기능이 무사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스 폴더에 몇 개의 파일들이 더 추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파일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기본 인증에서 제공해주는 회원가입, 로그아웃, 로그인, 매니지스 폴더의 회원 정보 표시 등등등의 ASP.NET Core 기본 인증 기능 관련된 UI를 다시 가져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얘네들 폴더 안에 있는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캐폴딩에 대한 리드미 파일도 있네요. 추가적인 정보는 여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프로그램.cs 파일에 가보니까 여기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커넥션 스트링하고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 부분이 다시 한번 등록이 되는데요. 여기 부분은 컨트롤 K, 컨트롤 C 주석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dd Default Identity 부분을 컨트롤 C, V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하고 컨트롤 KC로 남겨놓고 여기 부분을 Add Default Identity 대신에 Add Identity로 변경하고 애플리케이션 유저와 애플리케이션 롤을 사용하는 형태대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끝났습니다. 솔루션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B, 솔루션 다시 빌드. 빌드가 성공되었다면 로컬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테스트에서 잠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면 회원가입 페이지에 가보면 에러가 하나 떨어지네요. 뭐가 없다? I 이메일 샌더가 없다. 이렇게 에러가 하나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서비스 폴더에 I 이메일 샌더를 확장하는 뭐를 하나 만들어주자. 이메일 샌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주자. 자, 그러면 절차가 복잡한데요. AS.NET Core 아이덴티티 한번 세팅해 놓은 거는 그 다음서부터는 건드리지 않고 계속 동일한 패턴대로 가져다 쓰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S.NET Core 아이덴티티 팀에서 기본 세팅해 놓은 모양대로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대로 따라서 세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 우클릭해서 추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폴더 이름은 서비스 폴더 만들고 다시 우클릭해서 추가 새로운 클래스 이름은 이메일 샌더 그리고 뭐를 상속하는 I 이메일 샌더 컨트롤 닷 엔터 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닷 인터페이스 구현 그리고 얘에 대해서 종속성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cs 파일에 와서 디펜던시 인젝션으로 builder.services.add transient of t I 이메일 샌더를 컨트롤 닷 엔터 이메일 샌더로 종속성을 해결하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샌더 컨트롤 닷 엔터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한 다음에 회원가입 시도. 이제 정상적으로 회원가입 폼이 떴고요. a@a.com으로 회원가입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리프레시 계속. 그런데 토큰 프로바이더 쪽에서 다시 한번 에러가 났네요. 한 번만 더 해결. 다시 프로그램.cs 파일에 와서 여기쯤에다가 add entity framework stores 다음에 디폴트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아이덴티티로 우리가 제정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점 찍어서 add 디폴트 토큰 프로바이더스 확장 메서드를 추가로 호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다시 실행.
제가 아이덴티티 강의를 여러 번 진행하는데요. 그때마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현재 절차를 다시 한번 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에 만들어 놓은 소스를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로 가져다 쓰면 상관없지만 지금은 단계별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에러 나는 것도 일부러 보여드리면서 이것도 제 이전 강의 소스에는 이미 펌이 되어 있는데요. 일부러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회원가입 b@b.com으로 새롭게 회원가입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 그런데 이메일 샌더에 샌드 이메일 에이싱크가 구현이 되어 있지 않다. 이메일을 보내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메일 샌더에 가서 여기 부분이잖아요. 여기 부분을 지우고 return task.complete task로 에러 페이지를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되었죠? 다시 실행. 다시 레지스터 c@c.com. 이미 제가 ABC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테스트 하나 보네요. 그리고 다시 패스워드. 이번에는 될까요? 가입. 그리고 컨펌 이메일 클릭. 그리고 로그인. 마지막 했던 걸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c@c.com으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로그인되고 회원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정보 표시, 이러한 회원 정보 표시 관련된 모든 UI가 다 어디에 들어와 있다? 아이덴티티 폴더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프로젝트 만들고 ASP.NET Core 아이덴티티를 디폴트 아이덴티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페이지들을 다 상속받아서 거기서부터 우리가 새롭게 꾸며 나가고자 한다. 그러한 절차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방법으로 ASP.NET Core 아이덴티티 폴더에다가 포탈스 이름으로 다시 한번 프로젝트 만들고 각각의 단계를 적용을 시켜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통합 포탈에다가 가져가는 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포탈 프로젝트는 ASP.NET Core 아이덴티티 기능, 스캐폴딩으로 아이덴티티 기능이 적용된 프로젝트이고요. 왼쪽에 있는 프로젝트는 기본 ASP.NET Core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만들어져 있는 기본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복습 겸해서 오른쪽에 있는 ASP.NET Core 아이덴티티 기능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메인 프로젝트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폴더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에서 서비스 폴더를 카피를 해서 그대로 포탈스 폴더에다가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어리어스 폴더에 아이덴티티 폴더에 가서 모델스 폴더를 카피해서 에어리어스 폴더의 아이덴티티 폴더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스 폴더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으로 템플릿에서 만들어진 것 중에 logout.cs html 페이지가 있고요. 로그아웃. 그런데 스캐폴딩 쪽에 보니까 logout.cs html 페이지가 있습니다. 얘는 단일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는 CS HTML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쉐어드 폴더는 없으니까 상관없는데요. 단일 페이지로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우클릭해서 이름 바꾸기 해서 로그아웃 언더스코어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페이지 그대로 덮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할게. 뷰 스타트 동일. 그러면 페이지스 폴더를 그대로 카피해서 아이덴티티 폴더에 페이지스 폴더를 그대로 덮어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관련된 거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cs 파일에 가서 add identity 부분을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여기 부분을 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임스페이스 해결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그런 다음에 이메일 샌더를 이메일 샌더로 종속성 주입, 의존성 주입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컨트롤 피리어드 네임스페이스 추가. 자, 그러면 다 가져온 것 같습니다.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에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를 빌드하고요. 빌드가 성공이 완료가 되면 테스트에서 기본 값으로 로그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려고 하니까 아이덴티티 유저가 못 찾는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가서 제가 누락한 게 하나 있죠. 데이터 폴더에 애플리케이션 DB 컨텍스트를 이 방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줄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추가, 컨트롤 닷 엔터, 다시 빌드,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 그리고 하나 더 뷰스 폴더에
쉐어드 폴더의 레이아웃에 가서 언더스코어 로그인 파셜 쪽에 가서 아이덴티티 유저를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만들 때 기본 프로젝트 템플릿에는 없었는데요. 레이저 페이지스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MVC 쪽에서 추가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부분을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변경시켜 주어야 합니다. 컨트롤 피리어드 네임스페이스 추가. 여기 부분은 수작업으로 반드시 레이아웃, MVC의 레이아웃 쪽에서 바꿔줘야 됩니다. 페이지 쪽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바꿔주고 컨트롤 닷 네임스페이스 추가. 이렇게 아이덴티티 유저를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변경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축소. 전체 다시 빌드. 다시 실행. 다시 실행하니까 별다른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됩니다. 로그인. 어카운트의 로그인 페이지에 아이덴티티 유저가 없다라고 나오네요. 로그인 또는 레지스터 페이지 요청했을 때 레이아웃에 하나 더 있나 보네요. 언더스코어 레이아웃에 페이지스 폴더에 쉐어드 폴더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에서 아이덴티티 유저를 어딘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컨트롤 시프트 F 눌러서 아이덴티티 유저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찾기. 애플리케이션 유저, 아이덴티티 유저 쪽에 아이덴티티 유저, 로그인 파셜 쪽에 쉐어드 쪽에 하나 있었네요. 로그인 파셜 쪽에. 얘는 상관없고 로그 아웃. 얘네들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유저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얘네들을 바꿔주지 않았었네요. 얘와 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애플리케이션 유저, 로그아웃에 애플리케이션 유저, 로그아웃에 여기는 없고 F7번 애플리케이션 유저 됐습니다. 다시 빌드. 다시 실행. 아이덴티티 유저를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템플릿에서 아이덴티티 유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애플리케이션 유저로 모두 변경을 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실행하고 로그인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가 잘 실행이 되네요. 로그인. 특정한 사용자로 로그인 시도.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을 바꿔놓지 않았었네요.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에서 포탈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컨트롤 F5 다시 로그인.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포탈스 테스트로 만들어 놨었죠. 포탈스 테스트로 다시 변경하고 다시 실행. 다시 로그인. 다시 제가 앞서서 만들었었던 사용자로 로그인.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되고 사용자 정보가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 모양은 굉장히 간단한 모양으로 표시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ASP.NET Core Identity 스캐폴딩 기능으로 적용된 내용을 가져와서 메인이 되는 프로젝트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 보았습니다. 프로젝트의 컨트롤러스 폴더에다가 새로운 컨트롤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추가 새로운 컨트롤러, MVC 컨트롤러를 empty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컨트롤러 이름은 뭐뭐뭐 컨트롤러 형태대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로에서 포탈 땅 쳤을 때 보여지는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주고 싶다. 그거를 MVC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면 포탈 컨트롤러.cs 파일로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주고요. 컨트롤러를 상속하는 포탈 컨트롤러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액션 메서드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다가 다시 한번 우클릭해서 Add View 메뉴를 사용해서 레이저 뷰를 empty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그러면 인덱스 추가. 그러면 자동으로 포탈의 index.cs HTML 페이지가 만들어지고 이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인덱스 뷰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줄짜리 코드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제목으로 출력되게 해보자라는 거죠. 저장. 그러면 기본 라우팅 규칙에 의해서 슬래시 포탈 슬래시 인덱스 했을 때 현재 한 줄짜리 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실행. 실행한 다음에 슬래시 포탈 경로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그럼 이렇게 한 줄짜리 페이지가 MVC 레이아웃을 가지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탈 이름으로 컨트롤러, 가장 기본적인 컨트롤러를 만들었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MVC 뷰 페이지에서는 추가적으로 블레이저 컴포넌트를 여기 MVC 뷰 페이지에 원하는 부분에서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모두 축소. 프로젝트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 폴더 이름은 컴포넌트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이름의 폴더에다가 테스트용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추가 레이저 컴포넌트. 새 항목 추가해서 레이저 컴포넌트를 찾아서 뭐뭐뭐 컴포넌트 포탈 컴포넌트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그리고 포탈 컴포넌트의 제목만 잡아주고 이렇게 컴포넌트가 하나 만들어졌다. 이 하나의 컴포넌트를 컨트롤러의 인덱스 뷰 페이지에서 실행하게 해주고 싶다. 그 절차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MVC 뷰 페이지에서 레이저 컴포넌트, 블레이저의 컴포넌트를 호출해주고 싶다. 그러면 컴포넌트 태그 헬퍼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셀프 클로징 태그 형태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은 어떤 컴포넌트를 실행할 건지 type of 연산자를 사용해서 컴포넌트 이름을 주시면 됩니다. 컴포넌트는 어디에 들어있냐면 포탈스의 컴포넌트의 포탈 컴포넌트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전체 이름을 여기다가 주시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만약에 생략해주고 싶다. 일단 한번 출력해 보고요. 일단은 먼저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탈스 컴포넌트의 포탈 컴포넌트를 여기 자리에서 출력하자. 컴포넌트 태그 헬퍼의 타입 속성에다가 출력할 컴포넌트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렌더 모드는 기본 값은 서버 프리 렌더드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여기 컴포넌트 자리에서 뭐가 실행이 된다? 이 컴포넌트. 그래봤자 현재는 한 줄짜리 코드이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h2로 잠깐 바꿔주고 h3 태그가 여기 자리에서 실행이 되겠죠. 저장하고 다시 실행. 다시 실행한 다음에 로컬호스트 / 포탈 경로를 요청하게 되면 얘는 MVC 뷰 페이지에서 만들어 놓은 태그 모양, 얘는 레이저 파일, 블레이저 컴포넌트에서 만들어 놓은 태그 모양이 여기 자리에 인클루드 돼서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블레이저의 제대로 된 기능을 구현해 주고 싶다. 그러면 뷰 페이지에 특히 레이아웃 페이지에 가서 레이아웃 페이지에 블레이저 서버 사용 가능한 스크립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페이지에만 넣어주고 싶다.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때 사용하는 기본 기능이 페이지에 보면 언더스코어 호스트 쪽에 보면 그거에 대한 메인 레이아웃에 보면
이 한 줄 코드가 있습니다. 이 한 줄 코드는 블레이저 서버를 현재 MVC에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해주는 자바스크립트 기본 기능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적으로 이 경로가 만들어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MVC의 특정한 뷰 페이지에만 적용해주고 싶다. 전체를 적용해주고자 했을 때는 어디에? 레이아웃에다가 전체를 넣어주면 되고, 그렇지 않고 부분적인 페이지에만 넣어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페이지, 현재 페이지에만 뭐를? 블레이저 서버를 사용해주고 싶다. 그러면 스크립트 섹션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넣어주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현재 페이지에서는 블레이저 서버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저장하고 새로 고침 F12번 콘솔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블레이저 서버 사용 설정 기능을 이만큼 부분을 지우고 블레이저 서버 사용 가능 설정 코드를 아예 레이아웃의 하단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MVC의 모든 뷰 페이지에서 블레이저 서버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레이저 페이지스는 여기에 기본값이 들어있죠. 여기 레이저 페이지스의 레이아웃 페이지에도 블레이저 서버 사용 설정 코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레이저 페이지스에서 그리고 모든 MVC의 뷰 페이지에서 그리고 모든 블레이저 페이지에서 뭐를 사용해 줄 수 있다? 블레이저 서버, 블레이저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역시 잘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탈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즉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내용은 기본값은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 마이그레이션 기능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 강의 전체에서는 실제 EF 코어 마이그레이션도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에서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솔루션에 우클릭해서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는 검색에서 SQL 서버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검색하고 다음 프로젝트 이름은 뭐뭐뭐.데이터베이스 또는 뭐뭐뭐.SQL 서버 형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스타 데이터베이스 이름으로 create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면 포탈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인증 관련된 테이블들만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걸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클릭해서 임포트에서 데이터베이스 셀렉트 커넥션 브라우저 탭에서 MS SQL 로컬 DB에 포탈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제가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포탈스 테스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스코프 개체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그러면 EF 마이그레이션 히스토리 테이블에 추가적으로 인증 관련된 테이블들 7개가 추가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SP.NET 코어에서 사용되는 인증 관련된 테이블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유저에서 추가적으로 속성을 만들고 마이그레이션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야 합니다. 일단은 기본 값으로 기본 아이덴티티 인증에서 사용된 값만 읽어오는 거, SQL 서버 테이블로 읽어오는 방법만 이렇게 임포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데모로 보여드렸습니다.